이제부터 변수와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페이지는 29페이지 껍데기에 있죠. 변수와 타입이라고. 변수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니까 데이터를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도록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걸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바는 데이터 처리할 때 자바는 데이터 처리할 때 반드시 데이터의 형태를 정의해서 저장하는 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정형 데이터, 저 형태가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랭귀지라고 얘기하는 컴퓨터 언어들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정형 데이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빅데이터가 뜨고 있죠.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를 만들지 않고 오는 대로 무조건 저장하는데 다 문자열 형식으로 전부 다 저장을 해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그 텍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스트링 데이터라 해서 그 들어오는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바이트 단위로 다 저장을 해놨다가 바이트 단위로 다 꺼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 그래서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30페이지 넘어갈게요. 30페이지에 넘어가면 변수의 선언, 변수란 데이터가 변하는 게 변수입니다. 2.1.2에 보면 변수의 선언이라고 나오는데 변수의 선언은 앞에 타입을 쓰고요. 여기 타입입니다. 프린트 네임이라고 타입을 쓰고 이름을 한 개 지정하는 것을 변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타입이 이 변수의 P라는 타입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변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한다. 앞에 타입이 나오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떤 타입을 쓸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타입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타입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숫자이겠죠. 그래서 그게 그 변수라고 그러면 변수의 선언이라고 그러면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 타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지? 데이터 중에서 이제 숫자, 점수 같은 거 뭐 이런 숫자를 보통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 이런 거를 많이 쓰겠죠. 문자열. 문자열은 뒤에 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자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자라는 걸 또 이렇게 문자 사용할 수 있고 맞냐 틀리냐 이거는 이제 논리형이라고 하는데 논리. 얘네는 데이터를 선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변수 선언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자열은 요거는 이제 그 밑으로 좀 빼겠습니다.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한자 쓸 수도 있고 열자 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볼 수 있고 숫자에도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정수, 소수점이 없는 실수 이렇게 되고요.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소수점이 위치가 맨 오른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뭐 1, 2, 3 점 이런 게 없습니다. 점은 이제 묵시적으로 맨 뒤에 있고 이제 점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처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수를 사용할 때는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씁니다. 그걸 이제 부호라고 얘기하고요. 부호와 특정한 값에 따라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는 정수를 쓰는 타입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트라고 있습니다. 바이트 전에 그러면 바이트가 나왔으니까 바이트 전에 뭐가 있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컴퓨터에서 그 1 아니면 0 이렇게 이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진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를 저희가 이제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 숫자이다. 이진이라는 게 그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숫자 체계를 이진수라고 얘기합니다. 10진수는 10개의 데이터, 10개의 숫자,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6진수는 16개의 숫자,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진수, 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이진수니까 1 아니면 0, 0, 1, 0, 1 두 개죠. 숫자 두 개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binary라고 얘기합니다. binary 디짓이 숫자라는 뜻입니다. 디짓 아시겠죠? 그래서 binary 디짓 합성어인 비트를 사용합니다. 비트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얘는 101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진수에 해당되는 것을 막 쓰다가 그 저희가 이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거나 데이터를 나타내서 사용할 때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서 사용할 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진수로만 쓸 수 있지는 않으니까 문자를 사용했을 때 문자 키보드에 A, B, C, D, E, F, G 1, 2, 3, 4, 5, 6, 7 특수기호 전부 다 합쳐서 대소문자 구별해서 전부 다 합쳐서 뭐 128개 이상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거를 묶어서 이제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단위들의 이런 단위를 하나의 단위들을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들어서 쓸 때에 그 맨 처음에 6개를 묶자. 뭐 BCD 코드, 7개를 묶자. 아스키 코드. 그다음에 뭐 그 8개를 묶자. 확장 BCD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전달하거나 처리할 때 보통 8개를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8개 저런 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8개의 비트를 묶어서 사용을 해요. 예, 묶어서 사용하는데 얘를 바이트라고 얘기해요. 바이트. 그래서 여기 바이트는 그 8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8비트. 그 비트 저장할 수 있는 칸이 1010일 때 8개의 칸을 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8개의 칸을 사용해서 하는데 8개니까 그 8개에 해당되는 요 바이트를 이제 비트로 봤을 때 바이트에 해당되는데 그 맨 끝에 이제 1, 맨 마지막에 이제 단위가 1단위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8 계속 20 올라가죠. 이준수니까 요 자리는 가중치가 1이고요. 그 위에 자리는 가중치가 2고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는 4고요. 그 위에는 8이에요. 아시겠죠?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16이 되는 거죠. 곱하기 20 계속 합니다. 그 위에는 32가 돼요. 32. 그 위에는 64가 되고요. 64. 그 위에는 128이 돼요. 128.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여덟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1로 채우면 이걸 전부 다 더해야 돼요. 근데 그 위에가 256이에요. 256인데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니까 여기까지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8가지만 쓰는데 요게 다 차고 위로 올라가면 256이에요. 그러니까 빼기 1하면 여기 전부 다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 256은 아니죠. 저희가 이 자리는 자릿수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더해서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255가 돼요. 255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55 이렇게 255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0부터 쓰는데 이쪽에 반은 그 0부터 255까지입니다. 0부터 255까지 이제 이렇게 숫자를 256개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반은 마이너스 값을 줘야 돼요. 반은 플러스 값을 쓰고요. 아시겠죠? 이 중에 반은 마이너스 값이고요. 반은 플러스 값이에요. 반이 127이에요. 요거 1 빼면요. 0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7부터 이렇게 7부터 플러스 127까지. 그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숫자를 배열해서 쓰는 것을 바이트라고 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여기 내가 숫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27부터 마이너스 127이다. 이렇게 쓰고요. 숫자가 이제 그 2비트니까 그 127로 해서 홀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수로 플러스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0이 있어요.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0이 있어요. 아시겠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데 플러스 0을 이쪽에 편입을 시켜서 마이너스 128까지 쓰도록 하자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플러스 127까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사실은 숫자로 모호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 두 군데로 뭐 가서 처리를 하자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얘를 이제 숫자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걸 쓰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0으로 나오는 얘를 이쪽 밑으로 마이너스 쪽에 편입을 해서 한 자리 더 쓰게 만들자. 128입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된다. 크기가 8비트를 쓰는데 128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좀 하시면 되겠고 이거 바이트라 그런다. 그 범위를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뭔가 딱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할 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요거의 배수 이거의 그 바이트를 이제 그 1바이트라고 했을 때는 이제 127, 128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7 이렇게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그 넘어가면 오류가 나요. 아시겠죠? 정상적인 데이터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쇼트라는 게 나옵니다. 쇼트가 나오는데 얘는 2바이트의 데이터입니다. 2바이트의 데이터라고 해서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트를 두 개를 엮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8바이트인데 걔가 16바이트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늘어가는 거예요. 비트 한 개만 늘어나는 게 곱하기 2거든요. 더 위로 올라가면 곱하기 2잖아요. 근데 그거를 8개를 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더 큰 숫자를 엄마 아버지 더 큰 숫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위에 이제 인티저 int 그래서 이제 인티저가 있는데 얘는 4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얘는 4바이트, 1, 2, 4, 8 이렇게 돼 있네요. 아시죠? 이식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메모리나 이런 거 저장해서 운영을 할 때에 그 걔가 이진수밖에 못해요. 이진수. 뭐 이렇게 되니까 뭐 3바이트하고 4바이트하고 이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바이트 이렇게 얹을 때마다 곱하기 2씩 늘어나는 거예요. 얹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그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서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프로세서를 처리를 할 때 보시면 자, 제 거는 맨 처음에 30비트짜리 프로세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엔 33비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3비트 안 나오고 바로 몇 바트로 나와요? 64비트로 나오는 거죠. 64비트. 곱하기 20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주소나 처리할 때 그 비트를 한 개 더 얹으면 곱하기 2가 된다. 되셨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얹어서 저희 32비트 프로세서 머신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쓰는 게 몇 비트짜리예요? 64비트짜리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곱하기 2가 뛰었네. 갑자기 곱하기 2가 떴잖아요. 그죠? 곱하기 2가 띄어서 사용한 거는 두 개를 붙여서 2비트로 사용한 거죠. 30비트, 30비트를 붙여서 주소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30비트인데 거기다가 비트를 한 개 넣으면 요게 0, 요게 0, 여기다 1. 그래서 두 개를 쓰게 하자. 그러면 이제 비트가 64비트로 늘어난 거죠. 이해되시겠죠? 64비트를 쓰다가 또 한 개 늘리면 요거가 그대로 이제 또 한 개 늘어나요. 왜냐면 이렇게 썼을 때 얘가 00, 뭐 01, 10 이렇게 10, 11 해가지고 4개로 이렇게 드러나서 거의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여기 요건 원래는 0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두 개로 늘어나면 이렇게 거의 배수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한 개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요거 그 다음 컴퓨터는 몇 비트짜리예요? 개발을 해서 여기 32비트짜리를 64비트로 개발해서 현재 64비트를 쓰고 있는 거죠. 64비트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더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서 그 다음 컴퓨터가 나왔다. 몇 비트짜리예요? 예, 128비트짜리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곱하기 2씩 계속 늘려가면서 나오게 된다.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제 전달할 때 얘는 62개, 얘는 32개를 보내고요. 얘는 64개를 보내요. 처리하는 단위가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인티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크다의 롱, 길다의 롱을 사용합니다. 롱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는 바이트 1바이트고요. 얘는 1바이트. 요건 쇼트는 2바이트. 요거는 인티자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를 입력합니다. 여기 8바이트.
8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트부터 1, 2, 4, 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곱하기 20. 그리고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바이트, 쇼트, 인자, 롱 이렇게 순서만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롱이 엄청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인티자고요. 인티자는 10억 몇 개, 10억 몇 가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크면 롱 타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인티자를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순서는 그냥 바이트, 쇼트, 인티자, 롱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외워서 1, 2, 4, 8 이렇게 들어간다. 바이트 단위로 사용하시게 되고 그만큼 곱하기 2씩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인티자, int라고 되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숫자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 왜 int를 많이 쓰느냐? 이게 기본입니다.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걸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기본. 소수점이 없는 숫자 10 저장합시다. 그러면 이제 int가 돼요. 주로 int 숫자 인티저가 되는데, 이유는 뭐 더해자 뭐 바이트도 쓸 수 있고 쇼트도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숫자 10을 저희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숫자 10을 쓰고 싶어요. 10을 쓰고 싶은데 최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바이트는 127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야. 껌값이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죠? 쇼트로 이제 바이트로 집어넣어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더해요. 더해서 1 더했어요. 얘도 쇼트로 저장할 수 있죠. 이 바이트, 요거도 바이트로 저장할 수 있어요. 127이니까 제일 적게 저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단위에 해당되는 바이트를 쓰는 거죠. 바이트 써서 얘 바이트고요. 얘 바이트로 해서 더하기를 시켜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CPU라는 데 들어가요. CPU. 계산을 하기 위해서 CPU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CPU 안에는 계산을 하는 계산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얘기해요.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이 윈도우즈의 레지스터가 아니고요. 레지스터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CPU 안에서 이제 얘를 저장해 놨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걸 레지스터라고 얘기해요. 레지스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10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여기다가 레지스터라는 데다가 이렇게 1 하고 집어넣습니다. 얘 크기가 얼마냐? 얘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아시겠죠? 연산을 해서, 이거 더하기를 해서 연산 처리를 하겠죠? 더하기를 처리를 해서 이쪽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11이네요. 11 저장하면 이 크기 사이즈는 얼마? 인티자입니다. 인티자. 되셨나요? 인티자. 그래서 요거를 바이트로 다시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바이트 단위로. 그러면 얘가 4바이트죠? 4바이트가 이렇게 쫙 돼 있어서요. 여기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인데 얘는 몇 바이트? 1바이트네요. 여기 1바이트. 요거죠. 요거를 저장을 하고 요거는 없애버리는 거죠. 요거는 데이터가 상실됩니다. 데이터가 없어지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 아시겠죠? 이거 없애도 돼 라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없애도 돼 처리를 해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이런 거 처리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돼서 한 번 더 걸러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티자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게 10, 1 이런 거 저장할 때 바이트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입을 선언하는 데서 쓰는 것은 여기 2장에서만 뭐 여러 가지 바이트, 쇼트, 인티자, 롱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인티자예요. 인티자. 이유는 인티자로 만들어야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 한 단계 더 줄일 수도 있고, 저장해서 캐스팅 안 하셔도 되고, 데이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크다, 인티저보다 더 크면 롱 타입을 씁니다. 롱 타입은 여기 들어갈 때, CPU 들어갈 때 여기 두 개를 합쳐서 롱 타입으로 사용합니다. 레지스터 두 개를 합쳐서 롱 타입으로 써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꺼내면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롱 타입으로 꺼내게 됩니다. 기본은 인티자입니다. 인티자. 얘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장이 지나서 그 뒤에부터는 다 int로, int라는 그 타입으로 선언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로젝트 한 개 만들게요. 저희가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자바 프로젝트를 할 건데 자바 환경부터 저희가 해야 되겠죠. 자바 환경 오른쪽에 보시면 자바 2 환경이에요. 요거 지금 이제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 자바 환경을 쓸 거라서 자바 환경 퍼스펙티브를 자바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바 환경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바뀌시고 이 퍼스펙티브에 자바 2 환경을 안 쓰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클로즈가 있어요. 닫자. 클로즈 시키면 이제 한동안은 안 쓸 거라서 한동안은 안 써요. 아시겠죠? 나중에 쓸 때 워크스페이스를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쓸 거라서 현재는 이제 이런 자바 2 환경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퍼스펙티브에 해당되는 자바 2 환경을 클로즈 시켜버리고 지금 자바 환경에 해당되는 것을 열어라. 그래야지 저가 이제 보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였고요.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 바뀌어서 사용되겠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지금 프로그램 짜야 되죠? 그래서 뉴 하시고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든다. 지금 챕터 몇이죠? 챕터 0이에요. VAR, 밸리어블, VAR 써놓으세요. 챕터 0이고 VAR이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VAR. 지금 두 번째 챕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변수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쓸 거다. 됐죠? 나머지는 디폴트로 쫙 하시고요. 그냥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한 개 생겨요. 이렇게 챕터 02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한 개 생겼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은 어디다 짜셔야 돼요? 여기 밑에 열어보면 SRC라는 데다 짜셔야 돼요. SRC. SRC에다 짜셔야 된다. 되셨나요? 네, SRC에 짜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자, 짜셔야 될 거는 어디다 짜시냐, 뭘 짜시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클래스 소스를 짤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object라고 한 게, example가 아니라 example, variable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src에다가 뭘 어떻게 써야 돼요?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셔야 되죠? new 하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예, 클래스 만드는 거죠. 클래스 만들어라. 예, 그 지난번에 실행했던 거랑 똑같으세요? 그런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35페이지 보시면 패키지라는 게 안 보여요. 패키지. 그럴 때는 여기 패키지에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지웁니다. 패키지. 자바 할 때 패키지를 안 만들면 되게 힘들어요. 얘네들이 이제 찾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패키지를 다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디폴트다 이렇게 돼 있죠. 디폴트. 패키지가 안 만들었으니까 위치상 얘를 찾아내 가지고 패키지가 없는 클래스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패키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패키지를 만드는 걸 디폴트로 하고 있죠.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왜냐하면 책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name 씁니다. name을 variable 쓰시고 example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finish 누르시면 되고요. finish 눌러서 해라. 예. finish 눌러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하시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코드를 다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서 퍼블릭 클래스 뭐 써야 된다.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A, 이 클래스 부분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델리트 살짝 누르시는 거예요. 1번 줄이니까 1번 줄에 치는 거 맞네요. 퍼블릭 해서 치기 시작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친다. 중괄 알고 중괄 거든 토시가 틀리면 빨간색 언더바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괄 알고 하시면 중괄 닫고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퍼블릭 소문자 대소문자 전부 다 구분하셔야 돼요. 퍼블릭 01 되어 있는 건 안 치고요. 퍼블릭 되시고 클래스 쓰시고요. 밸리어블 example 쓰시고요. 중괄 알고 치시고요. 엔터 치시면 중괄 닫고가 자동으로 생겨요. 중괄 알고 엔터. 그 사이에다가 2번째 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요 들여쓰기 자동으로 해줍니다. 들여쓰기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될 때까지 하시고, 여기 지금 빨간 줄 안 난 거 보이시죠? 빨간 줄이 났다는 얘기는 이 변수 이름과 여기 나와 있는 요 파일 이름과 여기 클래스 이름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같아야 됩니다. 아시죠? 같아야 되고, 색깔이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리저브드에 해당되는 요 퍼블릭 클래스는 보라색으로 나와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35페이지에 있는 나온 컷을 전부 다 쳐가지고 오류를 싹 다 잡아서 깨끗한 상태로 해놓는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자, 자바는요 이렇게 쭉 짜서 쳐서 이제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쭉 짜셨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세요. 대문자. 보편적으로 이제 소문자로 써도 오류는 나지 않는데 그렇게 쓰시면 얘가 변수와 클래스 이름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서 맨 앞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파일 이름을 클래스와 똑같이 써줘야 된다. 이 밖에 있는 거를 파일 이름을 보고 찾아와서 이 클래스 이름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과 밖에 있는 이 파일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이클립스에 오류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이름 여기 파일 이름이 틀렸잖아요. 그럼 파일 이름이 틀렸으면 이쪽에 그 src 밑에 있는 여기 디폴트 밑에 있는 이 패키지를 안 썼더니 이렇게 그 이클립스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클래스를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디폴트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은 패키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패키지가 없어서 사용하면 src 밑에 여기 파일 밖에 파일 볼게요. 워크시트 밑에 챕터 02 VAR이고요. 그 안에 보면 src가 있는데 src 밑에 바로 이제 이렇게 파일로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 여러분들이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썼는데 이렇게 클래스 파일로 쓴 게 패키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패키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 폴더 관계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폴더 관계 더 있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패키지는 없고요. 없고 파일 이름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퍼블릭 썼는데 퍼블릭은 002 클래스 만드니까 지금 실행하는 단위 클래스를 만들어 쓰고 있고요. 밸류어블 이그젠플에서 썼습니다. 이 안에 메인을 쓰는데 메인은 이 형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나는데 퍼블릭 002이고요. 스태틱이 고정으로 고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이드 리턴 타입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이게 타입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타입 아시겠죠? 없는 타입 뒤에 여기 이름을 썼으니까 선언이다. 선언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는 얘기는 메소드라고 봅니다. 메소드. 여기 선언인데 타입이 있고 이름을 썼어요. 이건 선언인데 이건 변수 타입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죠. 그러니까 변수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메소드인데 메인이라는 메소드인데 왜 메소드라고 읽냐면 가로 열고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있으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로 데이터를 받아내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는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인데 마우스가 대보세요. 마우스가 대시면 여기에 이제 녹색 C가 보입니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녹색 C가 보이는데 예, 클래스고요. 자바 안에 랭귀지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저장해 놨다. 아시겠죠?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맨 앞자 클래스니까 맨 앞자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써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괄호 대괄호는 많다. 여러 개가 들어와요. ARGS는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얘는 변수 이름. 스트링이라는 타입이고요. 타입과 변수 이름을 써서요. 이건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언이다. 이거 변수 선언 쓰고 있네요. 아시겠죠? 우리가 변수 선언 안 하고 지금 여기 그 없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치면서 여기 안에 있었네. 이런 얘기입니다. 있었네. 자, int가 뭐라고요? int 4바이트짜리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입니다. 타입이고요. 타입을 먼저 쓰고 VA 밸류라고 써놨죠. 이 밸류가 뭐죠?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얘가 int가 타입. 아시겠죠? 변수 이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의 선언이다. 선언. 됐죠? 선언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얘 int가 몇 바이트라고요? 4바이트. 4바이트 메모리 안에 4바이트 공간을 잡아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자바는 크기를 잡기 위해서 정형 데이터를 써요. 크기를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int라는 4바이트 숫자 변수 썼고요. var이 변수. 이거 썼습니다.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죠.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10을 var에다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되시겠죠? 넣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10을 밸류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초기값 이걸 이제 처음 집어넣은 값을 초기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밸류에 초기값을 저장한다. 근데 10을 저장해 놓은 거죠. 그래갖고 두 번째 int 변수네요. 타입이네. 변수네. 타입 선언이죠. 선언. 변수 이름을 썼어요. 이 변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int 몇 바이트죠? 4바이트.
크기를 몇 바이트 잡아줘야 돼요? 4바이트를 잡아줘야 합니다. 아시죠? 숫자를 저장하는 4바이트짜리 변수를 저장하시고요. 선언해 주시고요. 리절트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것을 더합니다. 밸류에 있는 거 뒤에 보니까 이거 선언이 아니고 얘는 사용입니다. 사용. 그 타입이 앞에 나와서 타입을 쓰면 앞쪽에 나와서 쓰시면 변수의 선언이고요. 변수만 딸랑 나왔어요. 얘는 사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값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10을 여기다가 대체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10 플러스 10 하면 20이 되고 20 된 거를 리절트로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서 초기값으로 처음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값으로 저장을 하죠. 초기값을 세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이 있네요. 시스템 마우스 가드 되시면 여기 또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C. 여기 C에 있으니까 클래스 됐죠? 녹색 C 클래스고요. 자바 안에 LNG 안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점 다음에 클래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웃이 있고 아웃 안에 프린트 LN이 있다. 아시겠죠? 있다. 그럼 마우스는 뭐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얘는 이제 원래 자바 안에 LNG 안에 시스템 안에 있는 아웃인데 아웃에 가로열고 하닫고가 없네요. 시스템에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클래스 안에는 코딩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막 짜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코딩이 있는데 아웃이라는 걸 함께 짜는 거예요. 아시죠? 아웃. 타입이 뭐라고요?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타입. 앞에 타입 뒤에 가로열고 갖고 없으니까 변수 이름 아웃이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요.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표준 출력. 뭐죠? 콘솔입니다. 콘솔. 아시겠죠?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연결돼서 쓰는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LN이 있네요. 프린트 LN 또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마우스가 되세요.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에 이제 자바 안에 IO 안에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거 안에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는데 인티자 X 인티자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출력해 주는데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있네요. void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 타입, 이 메소드 여기 지금 프린트라는 것을 실행하면 타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네요. 그럼 뭐라고요? 메소드.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으면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 되셨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요. 그 안에 파라미터로 값을 전달해주는 INT가 타입이죠. X가 변수 이름. 됐나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변수의 선언. 앞에 타입이 나고요. 앞에 타입이 나고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변수의 선언. 이렇게 전달되는 값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리절트가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빨간색 전부 다 찾아야 되고 오류나면 실행하면 20이 나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2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